안녕하십니까. 학부모 진학 코칭 아카데미에서 농어촌 특별 전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된 한림고등학교 교사 이승주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농어촌 특별 전형의 두 번째 강의로 상위 15개 대학의 농어촌 전형, 그리고 수시와 정시의 농어촌 전형 방법, 그리고 필요한 제출 서류 제출 방법, 농어촌 특별 전형 지원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정원 내외로 많은 학생을 농어촌 전형 혹은 농어촌 지원 자격이 포함된 기회균형 전형으로 뽑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나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고 경희대학교 등 상위권 대학의 인원을 많이 뽑고 있으며 또한 서류 100%가 아니라 단계별 전형을 거쳐서 면접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 전형 방법 중에서도 수시 전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교과나 종합에서 학생부 100% 그리고 서류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과 전형에서 보건계열 혹은 사범대학 같은 경우는 최저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서울과학기술대처럼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서울교대의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2단계에서 면접 비율이 5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데요. 국수 영탐 중에서 4개 합 12등급 이내가 자격 요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 같은 경우도 2단계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면접 전형은 30% 정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일장신대와 호원대의 경우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경우는 단계별 전형은 아니지만 일괄 전형에서 면접 점수를 포함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시 농어촌 전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전형의 경우는 수능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서강대나 서울대처럼 수능 100% 일괄 합산하기는 하지만 최저 학력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강대의 경우는 국수 0, 탐구 1개 영역 중 3개가 각 3등급이어야 하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국수 0 탐 중에서 3개 합이 7등급 이내여야 한다라는 자격 요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체육대학교입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전형 방법이 실기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형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수능 최저가 있는지, 단계별 전형인지, 일괄 합산 전형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농어촌 전형은 지원 자격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6년 농어촌, 즉 유형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중학교 생활기록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12년 농어촌 전형, 유형 2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도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명지대학교의 경우입니다. 명지대학교는 제주대학교와는 다르게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추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혼한 경우와 그리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각각 기본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사망자의 재적등본 기존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대의 경우도 명지대의 경우와 똑같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원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학생 지원 확인서의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 제출 서류에서 봤던 것처럼 농어촌 학교 재학 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유형 1에 속하는지 유형 2에 속하는지 해당 사항에 반드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졸업을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지금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소재지, 주소, 그리고 재학 기간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대학교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출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화번호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와 거주 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학생임을 증명하는 확인서의 내용도 각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느냐, 농어촌 소재 학교에 다니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씩 하루 이틀 정도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서 자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기간 거주하고 재학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다른 전형과 마찬가지로 서울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편 혹은 택배, 방문 제출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각 학교마다 방문 제출이 불가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발송용 봉투 겉표지를 부착한 서류 봉투에 넣어서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학교는 원서 접수 후에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서 파일 첨부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다음은 경기대학교입니다.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마감 당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것은 제주대학교의 예시인데 제출 마감일 도착분에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발송용 봉투 라벨과 그리고 제출 서류 부착용 라벨까지 다 출력하여서 봉투 앞면과 제출 서류 하단 여백에 각각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주의사항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지원 자격 증빙 서류를 보낼 때는 원서를 접수한 후에 수험 번호가 부여되고 출력물을 뽑을 수 있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지난 기회균형 전형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발송용 봉투 표지 출력을 하시고 다음과 같은 서류 봉투 표지를 출력하여서 부착한 후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보통 모든 제출 서류 하단에 수험 번호와 이름을 수기로 적으라고 유의사항에 있기도 합니다. 반드시 제출 서류 목록을 잘 파악하고 제출 서류 접수 마감 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특별전형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더라도 지원 가능 학과가 제한적입니다. 일부 학과는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가능 대학과 전공을 미리 탐색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의 학과별 모집 정원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합격선을 참고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안전건 파악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6장 모두 농어촌 전형의 지원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능 공부에 소홀할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는데요. 수시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충족할 경우에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정시의 경우에는 일반 전형보다 농어촌 전형의 합격선이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열심히 준비했던 학생들은 기회가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회균형 통합전형의 농어촌 지원 가능 자격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가능한 자격이 늘어날수록 경쟁률 또한 상승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자격의 수, 그리고 3년간 경쟁률의 변화, 그리고 전년도 합격 컷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전형을 반드시 확인한 후 대학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어촌 전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어서 특성화고 특별 전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